안녕하세요. 수학 가르치는 목사 수가목 최현석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학 잘하는 습관 두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수학을 잘하려면 연습장을 써야 돼요. 연습장. 네. 이거는 좀 이렇게 찬반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굳이 연습장을 써야 되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책에도 잘 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연습장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약점을 고칠 수 있어요. 약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보면은요. 문제집은 이렇게 한 페이지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공간에다 이런 공간에다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시험지를 보면 이 종이가 B3 정도 돼요. 좀 큰 종이거든요. 근데 그 큰 종이에 적게는 두 문제, 많게는 네 문제밖에 안 나와요. 두 문제 혹은 네 문제가 큰 종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풀 수 있는 공간들이 참 많아요. 근데도 연습장을 이렇게 잘 쓰는 습관이 안 들어있는 친구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문제 푸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드에다가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여기 이 문제가 있으면은 옆으로 이렇게 푼다든지, 그러니까 좋은 습관, 연습장 쓰는 습관이 안 들어있는 친구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학이라는 과목이 어떠냐면은 시간이 촉박하면 아이들이 당황을 하게 돼요. 당황을.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쭉 풀다가 여기에 답이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OMR 카드를 옮길 때 보면은 여기 있는 문제의 답을 이거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도 그러한 그 마킹 잘못해서 실수로 틀리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첫 번째로 잡아져요. 예. 그래서 연습장을 어떻게 쓰냐면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연습장을 쓰는데 똑같이 이렇게 문제집 푸는 것처럼 두서없이 막 풀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요즘에는 수학 연습장이라고 따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칸이 쳐져 있는 연습장들이 있거든요. 칸이 연습장이 있어요. 꼭 그런 연습장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 연습장에다가 여러분들이 반을 접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꼭 반드시 여기 위에다가 꼭 써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센 문제집이다. 그러면 센 37페이지다. 37페이지 4번 문제만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을 세우는 연습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을 했어요. 근데 어떠한 문제가 틀렸어요. 근데 그 문제가 틀렸을 때 만약에 내가 연습장을 잘 쓰면은 그 틀린 문제를 다시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막 연습장 없이 막 써버리면은 애들이 틀리면 다시 풀거든요. 다시 풀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를 가져와요. 연습장을 잘 써버렸다면은 내가 틀린 부분을 잘 살펴봤을 때 내 약점이 보여요. 아, 내가 계산 실수를 잘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어떤 뭐 긴장하는 습관 때문에 좀 어떻게 잘못 접근한 건지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써놓은 만약에 내가 센 37번, 4번이 틀렸다고 그러면은 내가 연습장 푼 데를 다시 살펴봐서 일단 다시 풀기에 앞서서 내가 풀었던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실수한 부분이 뭔지, 잘못 접근한 부분이 뭔지를 살펴보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약점들이 보여요. 네. 그래서 그 약점들을 고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연습장을 저는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오답 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오답 노트가 될 수 있어요. 이 연습장 쓰는 것이 오답 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이라는 것은 많은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형들을 뭐 영어 이렇게 단어 외우듯이 다 암기할 수 없어요. 수학적 사고력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된다면 많은 유형들이 있다 하더라도 수학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유형들을 내 머릿속으로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유달리 틀리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답 노트화 처리해서 그것을 나중에 뭐 시험 볼 때라든지 아니면은 공부할 때라든지 그걸 틈틈이 봐주면 내가 틀리는 유형에 대해서 그 접근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노트가 있다면 좋은 건데, 근데 그것을 따로 만드는 거는 좀 시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연습장을 잘 쓰면은 이게 오답 노트로도 활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펴봤는데 내가 잘못 접근했구나.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런 답이 나오는데 이게 잘못된 접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들이 비슷한 용어들이 내가 틀리는 것이 패턴이 보이면 그것은 연습장이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색깔로 펜을 칠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색깔 펜을 칠해서 이렇게 별표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것이 연습장 자체가 오답 노트가 돼서 그 별표 친 유형들, 색깔 친 유형들만 봐서 이런 부분을 내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오답 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로 만들지 말고 연습장을 잘 써서 그것을 오답 노트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수학 잘하는 습관, 연습장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문제를 끊어놓는 습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문제 끊어놓는 습관이 나중에 어떤 고등학교 갔을 때 여러 가지 유형들을 끊음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습장을 잘 쓰면 내 약점을 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오답 노트화해서 내가 좀 잘 모르는 유형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마지막 하나 더 남았는데요. 이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을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